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네. 이런 거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에서 카카오를 넘어 12등 네.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적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미래 성장성에서 이제 카카오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요게 가치 투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치 투자 시대는 저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벤저민 그레임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1929년 10월 그때 그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막 시장이 막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1933년인가 뭐 이때쯤 썼는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30% 디스카운트해요. 발표한 실적을 30% 디스카운트해서 이 주가 디스카운트한 이 실적하고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 30% 디스카운트한 실적보다 싸다는 거지. 그 뻥튀기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게 그 당시는 뭐 뚜렷한 회계 기준도 명확한 게 없었을 거고 분식회계가 판을 쳤을 때고 그동안 시장 감시 기구도 거의 전무하던 시절일 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싼 주식을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단 그 기업 그 회계법인이 예전에는 이제 기업에서 뭐 수익을 좀 늘려줘. 단기식으로 얼마 내줘.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이제 마사지라고 표현했는데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 얼마 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그 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 걸었어요. 그 회계법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계법인들도 그렇게 못 해주는 거야. 엄격한 회계를 기준을 적용해서 요즘은 저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의견 거절 뭐 이런 거. 난 니들이 협조를 안 해서 나는 이거 판단할 수 없어. 의견 거절 이런 것도 많이 나거든요. 회계 감사 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증권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시장 감시기구. 옛날에는 일부러 이상한 주가 있으면 일주일 지난 뒤에 그걸 뒤져서 숫자 계산해서 발견했다면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중간에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상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막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막바로 주가에 반영. 그러니까 이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원래 원론으로 돌아와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카카오를 넘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넘어갈 정도로 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실적으로 비교를 한 건데 주가는 미래 실적에 따라 비례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갖고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 실적을 비교해서 에코프로비엠인데 카카오에 비해서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이거는 그 관점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시대는 안 맞는다는 거지. 물론 과거에는 맞았어요. 과거에는 저평가주 찾을 때 예를 들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퍼주, 저PBR주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퍼주란 이유로 주식 싸다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따지면 제약주 막 PER이 30 막 이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시대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비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도 조금 달라. 왜 그러냐면 성장성 산업가도 개미들이 막 강본에도 올라가잖아요.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면 이렇게 안 올라가야 돼. 이미 이성을 상실했어. 옛날에 그 튤립 사건 있었잖아요.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에 있던 1600년 된가 그 네덜란드 튤립 그런 강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과 뭐 2020년도에 그 밈 주식 뭐였죠? 그 게임스탑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비성적이죠.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을 보면은 카카오가 아마 카카오 영업이익하고
그럼 봐야 되긴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안 움직이고 어. 미래 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실적은 실적. 에코프로비엠이 좋다는 건가요? 성장성 산업이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럼 카카오는 성장성 산업 아니냐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카카오가 성장성 산업이 맞아요. 당연히 플랫폼 사업이니까 당연히 성장성 사업인데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건데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30년까지 2032년까지 미국의 67%는 전기차로 팔 거야. 근데 지금 5.8%야. 그다음에 유럽은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난리치는 거잖아요. 네. 그 성장성으로 따진다면 2차 전지 관련주의 성장성은 눈에 보이고 카카오의 그 성장성은 잠겨 있다는 거지. 당연히 플랫폼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성장 상황 맞습니다. 그거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2차 전지가 더 크다는 거죠. 성장성은. 성장성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각종 뉴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막 5%밖에 안 되는데 67%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단기적 과열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 가열이 단기적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를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한 21선 깨지는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면 잘못하면 사자마자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지. 2차전지 산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전기차는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것들 주목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의 미래는 좋게 보세요. 저는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식을 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모으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7,000원부터 430만 원 가듯이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삼성전자가 네. 280만 원까지 갔다가 250만 원 됐을 때 네. 25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해서 5만 원이 됐어요. 이 5만 원짜리 주식이 네. 9만 원까지 갔잖아요. 250만 원에 480만 원 된 거하고 같은 거죠. 네. 그걸 이제 한산해서 얘기한 건데요. 그렇게 갔듯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면 당연히 매출은 뭐 지금보다 뭐 10배씩 늘어날 거니까요. 공장을 지금 이 시대에 그 사실은 과거 이제 40년대 50년대 경제 성장기 60년대 70년대는 항상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딸렸었잖아요. 그걸 가장 활용을 잘했던 게 일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던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넘어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전기차만큼 어떻게 돼요? 과거 60년대 70년대 되돌아간 거예요. 만들면 팔리는 시대라고 방금 이 전기차 업종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2배, 3배 갈 때 그 밑에 있는 뭐 소부장, 특히 이제 소재를 보시는 분들, 양극재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3배 가면 한 5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 저거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장비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중간에는 막 급등한 적은 많아요. 반도체 장비주가 더 많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올랐대요. 7,000원부터 480만 원 올랐으니까. 근데 장비주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느릿느릿 올 때 얘는 막 폭등한 적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폭락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단기적으로야 예를 들면 저희도 그 1월 초에 그 LNF 우리 매매 훈련에 추천했었고요. 네. 1월 10며칠인가에 에코프로비엠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추천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수익이 170% 이렇게 났었어요. 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고 그렇구나. 지금 말한 건 구분 좀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저런 얘기 있는데요. 한국은행 근무하는 사람이 뉴스에 난 얘기입니다. 네. 그 재산을 1,000억대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 월급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삼성전자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대요. 삼성전자 하나만. 월급 타가지고 그걸 계속 했는데 걔가 나중에 1,000억대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7,000원이 480만 원 되면 그 정도 되죠. 그러네요. 주식을 늘려가면. 예. 근데 반도체 장비주를 사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런 게 계산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한 몇 조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그거 안 따지는데. 삼성전자가 7,000원일 때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130조라도 500조 가면은 많이 간 거 아닐까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테슬라를 제가 지금 얘가 가면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 80달러, 80달러라고 치고요. 60달러, 70달러 좀 되겠네. 네. 지금 70달러라고 치고 이때 이제 그 지금 작년에 테슬라 딜리버리 숫자가 137만 대였어요. 근데 2030년에 딜리버리 숫자가 2천만 대까지 하겠다는 거야. 네. 공장을 막 지어서. 네.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배 이상 맞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20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2030년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냐? 그 5,000달러냐, 6,000달러냐, 2만 달러냐, 3만 달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만 달러, 3만 달러 얘기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쿠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몬드 캐시우드가 그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거야. 분석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에 막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무슨 주가가 경이 없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 10년 전 시가총액하고 지금 시가총액 비교 한번 해보세요. 20년 전 애플하고 지금 애플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경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주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볼륨이 커지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커진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이폰을 팔았기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테슬라도 전 세계 사람한테 팔잖아요. 점점 그렇게 글로벌하게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커진 것도 글로벌하기 때문에 커진 거지. 만약에 국내에서만 팔았다면 이렇게 안 커졌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시장 사이즈는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시장 사이즈 얘기하고 그 성장성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욕심이 또 앞서면 얼마큼 올라갈지 저는 이제 예상하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얼마 갈지 모른다. 네. 하지만 많이 오를 거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만 따져도 지금부터 20배 이상 올라가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70달러고 치면 27이 14면 14,000달러인데. 아니, 그러고만 단순히 따져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까지 갈지 예측하는 자체는 우리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많이 모아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우리나라 거는 장기적으로 간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좋은데 뭐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장기적인 트레이딩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장기간 모아가면 뭐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